이번 주 미국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조금 더 자세하게 접근해보는 지금 월가는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는 월가 현지 금융권에서 근무하면서 현재 이 미국 주식 유튜버로도 활약 중인 이정엽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정말 아쉽게도 우리 애널리스트님과 마지막 연결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애널리스트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도 애널리스트님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고용시장을 토픽으로 선정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고요. 오늘 주제는 부동산 시장으로 오늘 잡아주셨습니다. 이 미국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한참 뜨거운 가운데 부동산 시장 역시 이 인플레이션을 피해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집값이 정말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현재 상황 정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부동산 시장 또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2006년도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버블 이후로 지금 미국은 가장 많은 집이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자세한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 2020년도에는 무려 560만 개의 집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이었던 5월 달에는 미국 집값이 이제 중간값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처음으로 35만 불, 즉 한국 돈으로는 3억 9천만 원을 넘어섰고요. 작년 5월 달 대비 집값 상승률을 보면 무려 24%나 올라갔는데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1999년도 이후로 가장 가파른 집값 상승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냐? 그거를 보면은 2015년부터 이제 코로나 이전인 2020년 초까지는 연평균 집값 상승률이 한 5% 정도로 엄청 높지는 않았는데 작년 여름부터 이제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전반적인 집값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그 상승률이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통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 참고를 해보기 위해서 보는 지표가 이 5월 달에 발표됐던 CPI 지수거든요. 그런데 이때 CPI 지수가 5% 정도로 발표된 거를 감안했을 때 집값 상승률 24% 굉장히 큰 차이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문스럽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미국의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볼 때 말씀하신 CPI 지표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이 CPI 지표의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의 집값 상승률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집값을 포함한 CPI를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말씀하신 5%의 인플레이션 상승률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CPI 지표는 이제 미국인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그런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CPI 지수를 집계함에 있어서 집값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도드라진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난히 집값이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는 데 특별한 이유들이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바이어의 마켓이 아니라 셀러의 마켓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집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격으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살던 집보다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경우는요. 맨하탄에서 살던 직장인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시작되면서 터무니없이 비싼 월세를 내면서까지 굳이 맨하탄에 살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훨씬 더 저렴하면서도 또 넓은 뉴저지나 뉴욕 외곽에 위치한 집을 아예 사서 나가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오히려 맨하탄의 월세는 상당히 많이 내려간 반면에 뉴저지주의 집값은 굉장히 많이 이제 집값이 올랐고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뉴욕 맨하탄의 경우에는 보통 그 월세 계약을 할 때 12개월 계약 기준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월세를 무료로 제공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12개월 계약 기준으로 적게는 두 달에서 많게는 5달까지 월세를
무료로 제공하는 아파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대한 수요가 오른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의 해치용 자산으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개인이나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집을 구매한 사람의 20%가 투자 목적이었다고 하고요. 가장 최근 뉴스를 보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이 이제 17,000개의 집을 보유한 회사를 6조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는데 사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리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 낮은 금리 시기 동안에 빨리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 이 수요도 높았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이제 집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요인은 당연히 낮은 금리고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대출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집을 사야 되겠다 해서 지금 또 수요가 더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집값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 거래량은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이제 수요를 얘기해 봤으니까 공급 쪽을 잠깐 얘기를 하면은 집의 수요가 늘다 보니까 공급도 같이 조금씩은 늘긴 하지만 수요의 증가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공급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목재를 포함해서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원자재 비용도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짓는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페이스가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았다. 그런데 이 수요와 불균형을 초래했던 세 가지 큰 틀에서의 원인들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값이 이대로 상승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이제 조만간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지 이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아무도 알 수 없겠지만은 이제 인플레이션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동안은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는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함과 동시에 대출을 껴서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집값 상승률은 어느 정도는 가라앉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런 전망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투자자들이 꼭 고려를 해볼 만한 어떤 중요한 부동산 시장의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두 가지 변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금리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인상이 되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집을 사려는 사람도 많아졌지만 또 반대로 집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가 가장 큰 변수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2020년에 이제 집 대출 이자가 한 번이라도 그게 밀렸던 사람의 수가 220만 명이었고요. 그 중에서 3달 동안 이자를 내지 못한 사람의 수는 180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4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 금리가 인상이 될 텐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게 될지에 따라서 부동산의 그 시장의 버블이 터지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낱낱이 저희가 파헤쳐 봤습니다. 마지막 전화 연결 인터뷰 여기서 끝 맞춰 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저희 방송 출연해 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쉬움이 큰 팬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우리 이정엽 애널리스트 성함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개인 채널 꼭 방문해 보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